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특정고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서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역대급 추위가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추위에 떨고 계실 텐데 유진 씨는 또 새벽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떠세요? 새벽에 정말 많이 춥죠. 그래서 정말 입이 오들오들 떨렸는데 멘트를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취업시장 한파 속에서도 저희가 취준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날씨도 춥고 취업시장도 추운 데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인 왜 떨어졌나 시즌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우리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무료로 여러분들의 스펙을 점검해주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주소로 나가고 있죠. worktv@ynac.c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금요 스페셜을 맞아서 2부에서는요. 영화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 1부에서는 또 든든한 어벤져스 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 스페셜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신 레전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취업 컨설팅계의 사이다. 톡 쏘는 매력의 소유자십니다.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나 취준생들에게 달달한 꿀팁을 전해주고 있으신 분인데요. 우리 허니보이 마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바로 저희 잡정보센터의 뉴페이스예요. 되게 네. 아름다우신 분이신데요. 이철원 강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철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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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처음처럼 뭐야, 뭐 이철엄 쌤이 처음이라서 이철엄 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이게 어벤져스 첫 출연 또 어벤져스로 첫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첫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 또 처음처럼 생각나는 또 날이잖아요. 저도 이제 잡정보센터 되게 즐겨보는데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앞이 막막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잡정보센터가 되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정보랑 응원을 잡정보센터를 통해서 전달드리면서 나중에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되게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네,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올해 하반기 마지막 채용이다 보니까요. 구직자 분들뿐만 아니라 쌤들도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막바지에 달리고 있는데 쌤들의 제자들 최종 스코어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송아 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공대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합격 스코어가 좀 나름 이제 뭐 햇볕은 쨍쨍했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전체 합격을 개인적으로 시켜서 좀 뿌듯했던. 전체 합격이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좀 오늘 주제와도 좀 약간 일맥상통한 것이 좀 여성 친구들이라든지 아무래도 문과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날씨 같은 한파가 아이고.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쌤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그 채용 프로세스 중에요. 그러니까 인적성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그 구직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인적성 전형에서는 조금 흐렸다가 다시 이제 인적성을 통과하고 면접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은 좀 면접에서 좋은 소식을, 좋은 결과를 좀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흐린 후 좀 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을 때죠. 흐리고 갠 맞습니다. 날이. 네. 혹시
저도 자꾸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예. 철엄 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직은 일정을 발표한 친구들이 또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점점 이제 발표 나면서 조금씩 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파가 또 물러나서 꽃샘추위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좀 맑아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송하쌤이 말씀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어제 잠깐 예고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은 저희가 여성 구직자 취업을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제자분들의 고민을 세 분은 접하시겠지만 여성 구직자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철엄쌤이 이번엔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대부분 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지원 연령이 본인이 너무 많지 않은가. 벌써 23만 넘어도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떨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일단 나이가 제일 좀 큰 걱정인 것 같고요. 취후에 이제 취업이 되고 나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경력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송하쌤 23이 나이가 많은 편인가요? 아유, 정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제가 이제 또 여자 나이는 적을수록 좋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꺾였으니까 빨리 시집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듣거든요. 이거는 취업 시장에서도 좀 되게 냉정한 얘기지만 마찬가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취업 준비생 분들께도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나이는 적을수록 좋다. 이건 남성 지원자에게도 마찬가지인 얘기거든요. 그만큼 여성 지원자에게는 근데 조금 더 이게 혹독하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근데 사실 23은 너무 아직은 괜찮은 편인 것 같고 26 정도가 되면 조금 걱정하기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달달하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또 고민 상담을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그런 편인가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통 하시는 질문들의 조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어떤 기업, 어떤 직무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많이 뽑나요?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통계 자료들을 기반해서 이러이러한 직무에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전달은 하지만 항상 말미에는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쓰자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아무리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는 여성분들의 취업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여성 취준생들의 현황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맞쌤이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재학생들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코레일이나 뭐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좀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이나 패션 분야와 같은 MD 쪽 직무로도 좀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 법조계의 비서 직무로도 취업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 금융권에 전통적으로 은행의 뭐 텔러직이나 증권사 업무직 쪽으로 좀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주에 최종 면접 발표가 나는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이 시중은행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하쌤이 어떤 현황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실제로 대기업 집단에서 고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남녀 고용 차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고용 지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대기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고용을 늘리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봤는데 2016년에 비해서 17년에 실제로 많이 인원을 뽑았다라는 자료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리고 너무너무 선호하시는 기업들 위주로 실제로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4.4%, 삼성 같은 경우에 2.9%, GS 같은 경우에 14.5% 등으로 상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인원들을 예전보다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여성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3.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남성 지원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합격률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성 지원자들이 2017년에는 50.2%를 차지했던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보면 어쨌든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구급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좀 남성 구직자들에 비해서 공채 시장에서 약간은 더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철험쌤이 보실 때도 공채 같은 거를 할 때 남성에 비해서 덜 뽑는지 아니면 좀 동등하게 뽑는 편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영업직 같은 경우는 남성 선호가 확실히 분명하고요. 직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직무 같은 경우도 여성을 선호하는 직무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취업률은 좀 올라간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애초에 여성분들은 조금 경력 단절도 있을 거고 출산도 할 거고 좀 그럴 것이다 해서 매출액 600대 기업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한 22% 정도의 여성 직원 비율이거든요. 100% 중에 100명 중에 22명만 여성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뽑을 때는 한 50명 정도인데 유지가 2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 애초에 뽑을 때 좀 남성이 오래 근무하겠다라는 걸 고려해서 좀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네, 송은쌤도 좀 동의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나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해서 이제 육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육아와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거나 뭐 시댁에서 봐주신다 뭐 이게 거의 뭐 아무리 봐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거의 뭐 갈등이라는 게 사랑과 전쟁을 육박하게 할 정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와 그 자식 간의 그 애정도라는 게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상당히 있고 아무래도 직장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소홀하다는 것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병행을 하다 보면 집중도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행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직장에서 근무 후 5년 그때부터가 이제 전문성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멀지 않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더라도 기업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성의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그 육아를 통한 어떤 근속연수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기업에서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제로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나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변화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채용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쳐두고 새롭게 무언가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크게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에서도 지금 저희가 여성 구직자, 그러니까 여성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좀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 취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보면 남성분들 채용이 많은 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갑자기 기업에서 이런 사회 변화들을 좀 반영해 일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이걸 뒤엎어서 여자를 갑자기 막 7, 80%를 뽑는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실제로는 어떤가요? 선원 쌤이 보시기에는?
근데 직무 따라 조금 많이 달라요. 직무나 산업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인사나 마케팅, 회계, 뭐 이런 부분들은 여성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경력 단절, 뭐 근속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경력 단절녀가 184만 명 정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5,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2012년부터 자료를 조사한 이래로 처음으로 증가 추세를 들어선 거거든요. 경력 단절은 계속 많아질 거고 단순히 취업률만 늘리는 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도 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설영 쌤이 방금 직무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쌤 보시기에 실제로 여성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다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리 여성분들께 좀 인기가 많은 그룹인 CJ 그룹을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요. 보통 이제 업종별로, 그러니까 계열사가 속한 업종별로 조금 남녀 그 사내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파워캐스트나 대한통운이나 CJ 건설과 같은 계열사들은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가 조금 이전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 외에 조금 올리브영이나 아니면은 그 CJ E&M의 옷쇼핑 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이런 계열사로 보이고, CJ 그 외 계열사들은 대략 한 5.5에서 4.5 비율로 남성 여성 비율이 좀 갖춰져 있고요. 제가 있었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남자가 조금 많은 조직이긴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채용 기조가 남녀를 한 6대4 정도로 뽑자라는 기조를 전 계열사에서 지금 좀 의도적으로 실시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 은행도 좀 보면 은행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대5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입공채라고 하잖아요. 대졸공채라고 들어가는 일반 행원은 남성과 여성 비율이 입사 시에 한 6대4, 많은 곳은 7대3 정도까지 벌어진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의 개인금융 서비스나 신한은행의 리테일 서비스 직군과 같이 이런 텔러 직군은 반대로 여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맞춰지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송아 쌤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뭐 워낙 CJ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여성들을 뭐 선호하는 기업들이 몇몇 계열사들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뭐 백화점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통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아무래도 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화점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기업들이 있고, 뭐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우리는 여성을 많이 뽑는다라고 기사를 아주 빵빵빵 냈는데 그 비율이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뽑으면 아주 우쭈쭈쭈쭈 잘했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줘야 되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40% 정도면 상당히 많이 뽑아준 거고, 네. 우리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다 해도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LG그룹사 같은 경우가 30%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여성 안 뽑는다 하는 기업들,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뭐 면접장 가면 거의 뭐 이제 군산이나 철원 같은 이제 군부대 지역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의 여성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는 남자를 선호하고 또 여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학생들이 확실히 더 취업하기가 잘 되고 문과 학생들이 잘 안 되는데 문과인 여성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성분들이 먼저 좀 더 유리한 직무, 기업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좀 먼저 크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단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채용 현황들을 좀 봤을 때 하반기에 느끼셨을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이쪽 산업재 분야의 채용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그쪽 해당 분야의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산업재 분야는 아무래도 이공계 졸업생들을 조금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대학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대학교 때 공대
다니던 학생들은 보통 남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채용 규모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 시장에서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남자인 그 공대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원자 수에서 조금 벌써부터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과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과는 영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이 영업 직무에서 저도 물론 이제 영업 출신이기도 하고요. 영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되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했을 때 힘든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든 일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조금 이런 힘들고 몸 쓰는 일들 영업은 남자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남자를 조금 더 많이 뽑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영업을 쓰면 어차피 안 되겠구나. 그러면 눈을 돌려서 경영 지원이나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MD 직군에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직군들은 이 관리 직군, 간접적인 직군들은 조금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거나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규모를 두고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취업률은 조금은 적은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음쌤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지금 업종별로 만약에 기업을 보게 되면 여성 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도소매업이 조금 굉장히 높습니다. 유통업 쪽이나 유통업, 영업이랑은 좀 별개로 유통업 쪽은 조금 많고요. 그리고 사업시설관리나 사업지원 서비스가 이제 전체의 한 49.1%가 여성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운수업 정도거든요. 이쪽은 이제 여성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 건설업이나 이제 사실 IT 계열도 이공계 뭐 여성 지원이 높아지고 있고 이공계열이 좀 많이 뽑고 있지만 사실은 IT 계열은 트렌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게 되거나 뭐 생애 주기에 따라 출산, 육아 등으로 잠깐 쉬게 되면은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직무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되게 많이 반영하는 직무들은 여성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영업이나 산업재는 남성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도소매업, 유통, MD, 패션 이쪽은 여성을 더 선호하는데 기업도 뭐 일부러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직무는 남성이 더 좀 잘하고 이 직무는 여성이 더 잘하기 때문에 뽑는 이유가 가장 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인사 담당자 한 4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성별을 고려해서 이제 직무를 채용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가 성별에 따라서 우수한 역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20%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기업 내의 성별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성별에 따라서 직무 역량은 차이가 있고 너무 그렇게 뽑다 보니까 오히려 성비가 불균형이 있어서 성비를 고려해서 뽑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역량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느냐. 남성은 아무래도 체력이 좋고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걸 고친다라든지 조직 융화력 그리고 아까 마쌤께서 말씀하신 영업력 같은 것들이 좋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여성은 꼼꼼하다거나 어떤 마케팅적인 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선입견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조사에 따르면은 성별에 따라서 적합한 직무가 있어서가 78.1%로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여성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마쌤은 왜 좀 그렇게 기피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구성이 된 조직들, 그러니까 최근 젊은 조직들은 좀 덜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역사가 긴 기업들은 우리 채용 전반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임원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취업하던 그때 시절, 그때 상황 그리고 일해왔던 경험들을 이 지금 채용 현재 시점의 의사 판단에 조금 개입시켜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기준에서 좋은 인재를 뽑다 보니 그 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은 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은 갈수록 좀 더 나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굉장히 깨어 계시는 임원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상황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은쌤 그래도 과거보다는 개선이 많이 된 편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잘하는 역량? 그것과 반대로 실제로 다른 업무에서도 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남성들이 패션 쪽에서 디자인 쪽에서 역량을 많이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실제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취업의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서럼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좀 먼저 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여성들은 한 1960년대부터 되게 활달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여성의 15년간 근로 환경을 조사했을 때 여성들이 15년간 받았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49%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실제로 여성들의 처우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 이유가 같은 이유, 여성의 생애 주기, 출산, 육아가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도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가 만든 건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이미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가 되고 여성이 필요하거나 힘들거나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건 다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쨌든 이렇게 기피하는 여성들을 거르고 싶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좀 통보하는 식으로 할 텐데 그런 기준이 좀 내부적으로 있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서류 합격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텐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을 기준으로 이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능률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고 언론기관에서 이거를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졸업 시점이다. 그래서 졸업 시점이 3년이 지나간 경우에는 학점이 4.0을 넘더라도 서류 통과율이 7.8%를 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졸업 시점이 3년을 넘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을 봤을 때에는 나이가 굉장히 결국에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라는 기준이 남성들은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의 차이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성들이 취업의 문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더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럼, 실제 기업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면접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네, 그것도 아마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근데 예전에는 정말 대놓고 본인은 그런데 결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혹은 본인은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만둘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런 기준들은 와해가 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기업들은 평가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애둘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죠? 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저는 이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엔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보통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회사 내에서 목표 말고 회사 외에서의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돌려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는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불합격에 가까워지는 아. 네, 뭐 혹은 본인은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꿈이 있나요? 라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만의 뭐 막연한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거나 혹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뭐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가 괜찮나요? 상사가 주말에 상사의 어떤 개인적인 업무를 본인에게 부탁하면 하시겠나요? 라든지 그런 것들로 애둘러서 이 사람은 개인적인 업무 혹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꿈꾸고 있나? 라는 것들을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막상 딱 받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송아 쌤께서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겠어요? 여자인데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제가 좀 일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게 되면 일단 이 질문 뉘앙스를 딱 보시면 남성과 여성은 일단 차이가 있다라고 기저에 깔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뭐 물어보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말하는 나는 조금 더 그런 굳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게 못하지만 저는 이걸 잘해요 라는 답의 방향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강점, 차별화된 좀 매력도들을 좀 어필을 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을 때 뭐 더 뒤이어서 꼬리, 뭐 압박 질문 들어올 확률도 적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여러분들의 장점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 답변을 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음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면접에서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굳이 기업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물어보는 건 여성이 이러다가 교육 다 시켜놓고 갑자기 증발. 그러면 우리는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그 비용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고 난 여기에 정말 적응할 수 있고 난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프레임을 벗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적응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와서 너무 센서티브하게 내 일을 주장하지 않겠다. 워라밸을 너무 지향해서 조직 문화를 흐리지 않는다. 여성에게 보이는 선입견들을 좀 해소해서 나는 정말 직장에서 잘할 것이고 정말 직장에 적응할 것이고 문화에 적응할 것이다라는 걸 어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의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여성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에서 가장 유념할 점이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쌤들의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나와주신 철음쌤이 해주실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취업에 대해서 약점을 안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거나, 자기는 어학 점수가 없다거나, 여성이라거나. 근데 사실 그 약점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나이가 많은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성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내 자세가 위축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되게 약해 보이죠. 그러면 그 자신감이 저는 그 상대방한테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약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거를 감추려고 하기보다 아예 그냥 나의 일부분이고 본인의 강점, 본인의 스스로의 잘하는 점들을 좀 오픈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런 채용 기조나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나서서 한다고 단시간 내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2019년 상반기 채용 구직 시장에서는 조금 그 속에서 나의 강점, 나의 기회 요인이 무엇일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 같은 영업 동기 중에 그 여성 동기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요. 야, 저 친구면 그냥 뽑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영업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인의 기회, 조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이 혹시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담당하는 채널이 그 H&B 그 예를 들면 올리브영이나 뭐 지금 이야기로 랄라블라 이런 채널을 담당하는데 어디서든 가서 계약을 딸 것 같은 그런 그 자신감, 야무진. 씩씩함, 야무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임원이더라도 굳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저 친구라면 제 영업을 잘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의 친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아쌤도 사이다 같은 발언 해주시죠. 그 여성 지원자들 중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품이 좋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마른 친구들은 더 불리해요. 말라가지고 퍽이나 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이제 여성 면접자들의 또 이게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잘 든다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거 잘 든다. 네, 아. 무거운 거 잘 든다. 그리고 주장은 약하게 했으면 좋겠다. 무거운 거 잘 들고 주장은 약하게. 이게 꼭 여성 지원자들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 저의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특집 여성 취업에 대해서 꾸며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하 그리고 이철엄 강사님,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 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특집,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천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에 위치한 물티슈 제조 및 판매 강소기업 주식회사 글로리입니다. 이번에 물티슈 제조 품질 관리, 신제품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초대졸 대졸 이하 신입사원으로 화장품공학, 식품, 생명, 화학공학 등 전공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품질관리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들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호범면 장자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SG 덕평 컨트리클럽입니다. 이번에 클럽하우스 및 스타트하우스의 홀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F&B 부분,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관광학 또는 관광 레저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교육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며 매년 정밀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우편과 이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인데요. 채용 시 마감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가족 같은 효성 요양원입니다. 가족 같은 효성 요양원은 인천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노인 복지시설로 간호조무사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수준이고 요양수급자, 진료 동행 및 진료 지원, 기본 간호 및 간호 처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간호조무사 총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다산플리텍입니다. 다산플리텍은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주물 유압 부품 제조 및 가공업체로 용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주 5일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수준입니다. 주조공단의 기계 및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연말 어떻게 보내실지 좀 여쭤보고 있는데 연말 왜 이렇게 놀라시죠? 아직 아무 계획이 없어서 제가. 그래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줄은. 그러면 그래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네, 이제 또 네. 오늘 눈이 내린다는 배설특보? 네, 서울에는 안 있죠. 오지만 충청, 호남 이쪽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내릴 때 네. 보면 좋을 만한 영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네. 준비를 해오셨나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해주시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약간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초입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원더스트럭이라는 영화로 소개를 했던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이라는 영화입니다.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이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간 손님과 점원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여서 커플이신 분들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겨울의 느낌에 취하고 싶으신 분들이 봐도 좋을 영화입니다. 네, 캐롤이라는 네, 영화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는 요즘에 영화를 좀 보고 있는 편인가요? 제가 영화를 포레스트 말고 이제 포레스트는 안 봤고요. 요즘에 나온 영화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신비한 동물 사전? 그게 마지막 그거 봤어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 네. 완전 최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가요? 두 분은 아예 안 보시나 봐요. 영화 보시나요, 좀? 저는 최근에 본 게 베놈.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VOD도 나왔던데. 저한테는 베놈도 되게 최신이거든요. 아, 그래? 그 베놈을 보셨어요? 마지막 영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캐롤을 제가 그러면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 올 때 캐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생활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영화 특집인데요. 네. 오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영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화가 되게 반가우실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지금까지 영화 직업을 만나다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영화 중 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설마 바로 그 영화고요. 정성스러운 밥 한 끼가 그리운 모든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영화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네. 무슨 압력을 넣는 신세미 캐스터 어떻게 잘 피해가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좀 맞아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 계절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잠시 시골 고향집에 내려간 주인공 혜원이 제철의 음식을 손수 요리해서 먹고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요. 원작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고요. 이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영화의 경우는 계절을 나눠가지고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 이렇게 두 편으로 개봉을 했는데 일본 영화가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요리하는 그런 자급자족의 과정에 집중을 했다면 한국의 리틀 포레스트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주인공 혜원이 현실의 고민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일본 영화도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영화 두 편도 꼭 함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틀 포레스트 이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여서 줄거리 소개도 평소와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리틀 포레스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은 임용시험에서 떨어지고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남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싫고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제대로 허기나 채울까 싶어서 시골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취직까지 한 단짝 은숙과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등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처음엔 조용히 며칠만 머물다 갈 생각이었지만 고향엔 몸도 마음도 지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넉넉한 자연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 있다가 서울로 돌아가야겠다. 이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혜원은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자신을 남겨두고 말없이 집을 떠난 엄마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생각하며 혜원은 엄마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정말 좋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줄거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줄거리가 굉장히 살아있네요. 굉장히 또 재밌게 읽어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선택한 장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침샘 폭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는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 장면인데요. 고향집에 돌아온 혜원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해먹는 음식이 얼큰한 수제비입니다. 혜원은 날이 추우면 수제비가 먹고 싶어진다면서 수제비와 배추전을 만들어 먹는데요. 수제비 밀가루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배추전을 부치는 맛있는 소리와 함께
보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얼큰한 수제비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맛있게 그릇을 비우는 일만 남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수제비를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절로 배고파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 요리 먹방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겨울의 초입, 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이 날씨에도 너무 어울리는 요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에서 요리라는 건 소중한 기억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영화로 위안을 받고 힐링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힐링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걸 맛있게 먹는 인물들을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그에 어울리는 그 요리 식재료가 등장하고 평범한 식재료가 또 새로운 요리로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배춧국과 시루떡 케이크, 그리고 봄에는 꽃튀김과 감자빵,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콩국수처럼 이렇게 익숙하면서도 이색적인 요리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당장 그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어지는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수제비를 먹어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좀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힐링을 얻고 있나 알 것 같은데 두 번째 장면을 빨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수제비로 하셨다면 저녁은 막걸리를 제가 아, 추천을 너무 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 네. 장면인데요. 시큼하고 쿰쿰한 어른의 맛이라는 영화 속 표현처럼 어른이 된 혜원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긴긴 밤을 지셉니다. 안주는 역시 좋은 사람들이죠. 혜원이 담근 막걸리를 마시면서 혜원과 재하 그리고 은숙은 술과 안주에 기분 좋게 취합니다. 이런 날은 도시에 살다 보니 농사가 얼마나 괜찮은 직업인지 보이더라라고 말하는 술 취한 재하의 잠꼬대도 왠지 부끄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 장면 또한 기자님이 선택해주신 이유를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류준열 씨가 연기한 재하가 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겨울밤에 막걸리를 마시던 세 친구들은 여름밤이 되면 개울가에서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재하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재하의 얘기는 지금의 청년 세대나 직장인들이 공감을 하기에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월급날이나 꾸역꾸역 기다리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새 청춘에 비슷하지만 또 서로 다른 그런 고민을 듣고 있으면 마치 좀 내 얘기를 보고 있다, 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과 안주 편하게 장난치면서도 동시에 진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인생에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바로 소확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이 캐릭터를 연기한 김태리, 류준열, 진기주 배우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각각 배우의 조화도 생각을 해서 임순례 감독이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장면을 봐야 될 텐데 마지막엔 좀 디저트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네네. 또 후식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후식 나와야죠.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곶감인데요. 코스네요, 코스.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코스 요리를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겨울에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어느덧 고향집에서 봄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이 되자 혜원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곶감을 일일이 손수 만드는데요. 혜원의 엄마는 곶감이 부드럽게 잘 마르도록 곶감을 하나하나 주무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곶감을 먹을 수 있는 거야. 혜원의 엄마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비단 이 말은 요리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혜원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으며 함께 살 것 같았던 엄마가 어느 날 문득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간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혜원은 이제 엄마의 바람처럼 스스로 자신의 토양에 뿌리내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영화와 함께
직업을 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주목할 만한 직업이 있을지 네. 귀농일지 아니면 뭐 요리사일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번에는 둘 다 아니고요. 네. 영화의 숨은 조력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예,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요리들은 바로 진희원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손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작업이 단지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이야기와 캐릭터에 어울리는 음식들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CF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영화 촬영 등에서 음식 장면이 사용될 때 그 음식이 시각적으로 잘 돋보이도록 연출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식기를 놓을 건지부터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 건지 그런 조리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책이나 요리 잡지에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고 그 새로운 메뉴의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다이닝 행사의 테이블 세팅과 공간 스타일링까지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조리 및 식품 영양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많지만 전공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요리 학원 등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국가 공인 자격을 따로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잘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직업을 만나볼 수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세미 캐스터가 최애 영화인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좋아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누면 더 좋잖아요. 기자님이 마침 이렇게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집에서 보면서 눈 오는 날 봐도 좋거든요. 좀 힐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화는 이제 또 포레스트 시리즈로 포레스트 검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요하시네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오시는데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한번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며본 어벤져스 특집 그리고 영화 직업을 만나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왜 떨어져나 시즌5 두 번째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